네, 국제거래법 13주차 5회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사 직접 보증 상의 법률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B는 건설회사 A가 기본계약에 따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보증인 X은행에게 보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호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지급을 요구하거나 보증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지급을 요구한다. X은행은 지급 요구나 기타 서류가 보증에 따라 적법한 것이고 보증기간이 종료하거나 취소되기 전에 제시되었다면 기망이나 기타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보증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아까 유엔 협약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보증금 지급의 예외 사유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였다. 유엔 협약이 그 점에서는 우수한 입법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X은행이 B에게 지급한 경우에 동은행은 A로부터 상환을 받는다. 이제 그 보증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을 했으면은 상환 계약에 따라서 A로부터 상환을 받겠죠.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 보증에는 A와 B 간의 기본계약, X와 은행 간의 상환계약, X은행의 보증 등 세 개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이들 계약관계는 상호 독립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기본계약이 이행된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은 지급의 요구나 서류 제시가 있을 때 기본계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상관없이 지급 요구 서류 제시가 있을 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환계약상 A가 이게 약속대로 그 보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환계약상 항변 사유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자에게 그러한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증을 쓰게 되면은요. 그래서 수익자의 지급받을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상업신용장 관련해서 신용장의 독립주상성 원칙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간접보증. 간접보증은 이제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은행이 X은행, Y은행, 아까 서울고등법원 판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Y은행이 제1은행이 되죠. 보증인이 됩니다. X은행은 본인의 거래은행으로서 Y은행에게 보증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지시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Y은행은 보증을 개설하고 이제 역보증에 따라서 상환을 받게 됩니다. X은행은 역보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당사자 가 개입한다는 것이죠. 자, 위에서 수익자 B가 자국 내에 있는 X은행 Y에 의하여 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본인 A가 그러니까 자국 은행으로 보증인을 세워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자가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간접 보증 형태가 됩니다. 본인 A가 Y은행과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A는 자기 거래은행인 X은행에게 Y은행이 B를 위하여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X은행은 지시 당사자가 되어서 Y은행으로 하여금 B를 위하여 보증하도록 주선한 다음에 Y은행의 보증에 대하여 다시 보증, 즉 역보증, 카운터 개런티, 역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증을 간접 보증, indirect or four party 당사자가 4명이니까 four party guarantee라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수익자 B가 Y은행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Y은행은 지급 요구가 그의 보증의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익자 B는 Y은행에 지급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보증은 이제 뭐 상업신용장이나 이게
동일하죠. 보증신용장. 그래서 그 독립주상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맞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자, 수익자 B에게 지급한 Y은행은 역보증에 기하여 X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X은행은 이러한 지급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X은행은 다시 고객인 A로부터 상환을 받게 된다.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간접보증에는 A와 B 간의 기본계약, A와 X은행 간의 상환계약, X은행과 Y은행 간의 역보증, 그리고 B를 위한 Y은행의 보증 등 4개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이들 계약관계도 직접보증의 경우와 같이 상호 독립된 계약관계이다. 그렇죠? 간접보증의 고유한 계약관계는 3번의 역보증인인 지시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관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직접보증과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계약관계는 보증의 개설 지시와 역보증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보증인은 지시당사자로부터 지시를 일단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익자를 위하여 보증을 확약하여야만 하며 역보증은 지시당사자의 지시와는 별개로 분리되는 것이다. 한편 간접보증에서 본인은 지시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이지 보증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지시당사자 X은행과 계약하는 것이죠. 보증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X은행과 Y은행 간에는 이제 역보증. 그래서 이제 지시당사자 X은행은 Y은행에 보증 개설을 지시하고요. 이 관계는 이제 또 하나의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역보증이라고 하고 Y은행이 그 보증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서 처리하고 상환을 요구하면은 무조건 역시 은행 보증이니까요. 역보증도 뭐 독립보증이죠.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행 단계에 따른 보증의 분류. 직접 보증, 간접 보증. 그 은행 보증은 이렇게 당사자의 수에 따라서 직접 보증, 간접 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또 보증되는 이행의 단계 또는 부분에 따라 입찰 보증, 이행 보증, 뭐 선급금 반환 보증, 유보 보증, 하자 담보 보증 등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이행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행 전체에 대하여 보증이 있다고 하면 어느 일부만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하였다면 지급 책임을 보증하는 이행 부분에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인, 프린시펄 또는 그 기본 계약 관계에서의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 입찰 보증은 텐더와 비드 개런티. 오늘은 이렇게 부르는데 입찰 보증은 입찰에 응한 자가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입찰 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입찰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보증이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면은 은행 보증을 제공해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협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은 이행이 시작되어서 완료되기까지 계약의 주된 이행을 위한 보증이다. 이행 보증, 퍼포먼스 개런티라고 합니다. 그다음 선급금 반환 보증, 어드밴스 페이먼트 or 리페이먼트 개런티. 선급금 반환 보증인데 선급금 반환 보증은 기본 계약에 본인이 이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을 것이 규정된 경우로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 수익자가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 되겠습니다. 미리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나고 뭐 미리 지급한 선급금도 반환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자력이 없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반환을 못한다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선급금 반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보 보증이 있어요. 리텐션 개런티. 유보 보증은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 건설공사 계약은 일정한 공사 단계마다 지급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지급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유보 보증은 각 공사 단계에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수급자로부터 유보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자 담보를 위해서 각 단계마다 지급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보하고요. 하자가 발견되면 이 유보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 유보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보금 반환을 담보하라. 그에 관한 은행 보증을 제공해라. 이럴 수 있겠습니다. 하자 담보 보증은 공사가 완료되는 하자가 발견된 때 그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보증이다. 예. 그래서 건설 공사 계약을 발주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하자 없음을 보통 담보합니다. 그런데 그 담보에 반해서 하자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뭐 자력이 없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하자 담보 보증, 은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립보증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독립보증의 기본 요소를 보면요. 독립보증의 형태와 내용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즉 독립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 보증인, 수익자 및 간접 보증의 경우에 지시 당사자, 이게 이제 그 간접 보증에 있어서의 그 four party guarantee 네 당사자죠. 이 독립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기본 계약에 대한 언급, 보증 금액이나 지급될 최대 금액 또는 이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 지급될 통화, 그러니까 어떤 통화로 지급될 것인지 보증금이, 그리고 단순한 요구만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 보증의 종료 일자나 기타 종료에 관한 사항이나 보증의 연장, 개설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독립보증에 관한 뭐 상업신용장 관련한 신용장 조건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독립보증에도 이러한 조건들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상업신용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보증도 서류만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에 따른 지급에서 보증관계 외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으며 오직 보증의 조건과 보증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의해서만 지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독립보증은 뭐 상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독립성, 추상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본계약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상업신용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시면 뭐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독립보증은 보증의 확약만으로 구속력을 갖는 독립적 지급 의무이다. 보증이 성립하는 것은 본인과 수익자 간의 기본계약에 의하는 것이지만 보증의 확약은 보증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관계이며 보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로부터 독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계약상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없어요. 뭐 이게 기본계약이 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무능력자에서 체결되었다랄지 뭐 이런 항변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무효, 뭐 취소되었달지 뭐 이런 항변을 제기할 수 없어요.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자에 관한 유엔협약은 보증의 확약의 독립성을 정의하면서 이를 기본계약의 존재나 유효성 또는 역보증에 관련하는 다른 독립보증에 의존하지 않은 때 또는 보증의 확약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 또는 서류의 제시를 제외한 미래의 불확실한 행위나 사건에 의존하지 않는 때 독립성을 갖는다. 고 정의한다.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 말씀드린 기본계약의 유효성이랄지 뭐 기본계약의 존재 이런 거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한 행위, 뭐 보증의 확약에 나타나는 조건만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서류 제시랄지
그러니까 서류 조건이어야 됩니다.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또 확실한 행위나 사건을 의존해서 독립보증에 관한 독립성 때문에 수익자의 기망이 있거나 법에 의하여 인정된 지급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느나 보증인은 기본계약이 이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지금 채권자가 지급을 요구했어요. 뭐 채무불이행 진술서를 보통 요구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서류 제시하지 않고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기본계약이 이행되었다. 보증금 지급 못하겠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도 기본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수익자와 다툼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지급을 정지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기본계약에 따른 의무로 완전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수익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급 요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익자의 기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 후 확약의 독립성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망, 사기적 거래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나왔죠. 신의 성실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유엔협약도 그 지급 거부 사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본인과 보증인 간의 계약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본인 프린서플이죠. 보증인 이제 개런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환 계약 관계죠. 보증인이 보증사무를 처리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면 본인으로부터 상환을 받는데 이 상환 계약 관계로부터도 독립됩니다. 자, 독립보증은 본인과 보증인 간의 상환 관계로부터도 독립된다. 따라서 보증인은 고객인 본인이 자금을 보증인에게 제공한다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자, 현금을 보증을 하면은 일정 기간 내에 현금을 예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보증을 개설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현금 예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보증을 개설했으면 은행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보증의 보증으로부터의 독립이 있습니다. 간접보증의 경우에 보증이 본인과 수익자 간의 기본계약으로부터 독립되는 것과 같이 역보증도 보증으로부터 독립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역보증에 기한 보증인의 지급 요구가 역보증의 조건에 일치한다면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였거나 또는 그로부터 지급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또는 수익자의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은 역보증에 따라 역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 간에 제1은행과 제2은행 간에는 역보증 관계에 있고 이 역보증은 역시 또 독립보증 은행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 제1은행의 보증으로부터 보증 개설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인의 기망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그 사기적 거래, 뭐 기망이 있다거나 또 법률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보증의 지시로부터의 독립 있습니다. 간접보증의 경우 역보증은 지시 당사자와 본인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도 독립된다. 예, 그러니까 그 보증, 그러니까 제1은행과 수익자로부터도 독립되고요. 그 지시로부터도 독립됩니다. 그러니까 지시 당사자와 본인 간의 지시 관계로부터도 독립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그 계약 관계에서 위반을 하였다는 것은 지시 당사자와 본인 간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제1은행과 제2은행 간 역보증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역보증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역보증인은 보증인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지시 관계에 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 역보증 관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서류상의 보증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 은행 보증은 이제 독립보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살펴본 상업신용장이나 보증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서류거래고요. 어, 서류거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건, 보증금 지급 청구 관련한 조건도 이 서류 조건이야 합니다. 독립보증에서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조건이나 지급 의무의 종료 등은 보증 그 자체에서 정한 조건, 지급 요구 또는 기타 서류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독립보증은 상업신용장이나 보증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서류거래이다. 따라서 지급 요구를 받은 보증인의 의무는 지급 요구 및 기타 서류가 보증 후 확약에서 요구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한정된다. 보증인은 본인이 기본계약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나 수익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독립보증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수익자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증의 확약의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서면에 의한 지급 요구 외에도 수익자나 제3자에게 본인이 기본계약을 위반했다는 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후자 경우에는 일반 보증채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보증이라고 하기가 좀 뭐예요. 보증 조건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면 보증 조건에 일치해야만이 수익자는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 수익자는 오직 보증의 확약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지급받기 때문에 수익자가 보증에서 정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제시는 하였으나 제시된 서류가 보증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보증에서 정한 방법이나 기간 내에 지급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는 지급받지 못한다. 보증 조건에 일치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보증인의 의무. 보증인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보증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자, 문면상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서류거래의 원칙, 그리고 서류 조사 의무 관련해서 형식적 심사, 엄격일치 원칙. 따라서 이 은행 보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면상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합리적 주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행사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상업신용장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보증의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 서류가 실질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또는 본인이 실제로 기본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 보증은 이제 화환신용장, 뭐 상업신용장 비슷한데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까 뭐 중재 판정, 법원 판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또 일반 뭐 보증 채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보증 채무하고 화환신용장과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어요. 일반적인 보증 채무에서 보증인은 본인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본인 책임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본인이 갖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종성, 보충성이 있죠. 일반 보증 채무는. 우리나라 민법 조항을 보면은 뭐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업신용장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은행이 주된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보증은 일반적인 보증채무와 상업신용장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즉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불이행한 경우에만 지급 책임을 지고 본인이 불이행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수익자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청구로서 보증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 보증도 뭐 보증 채무 비슷한 성격을 갖겠습니다.
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2차적인 책임을 갖지만은 일단 수익자가 지급 요구를 하면 본인이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인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 형식적으로는 보증인의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인 것이다. 그래서 독립보증과 은행보증이라고도 하죠. 보증 채무는 구분이 되고요. 이게 상업신용장과의 관계에서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수익자는 매수인에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개설은행이 지급하면은 수익자는 이제 매수인에게 더 이상 뭐 매매대금 상당의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 상당의 매매대금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독립보증하고 유사하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급 거부 사유로서 독립성 원칙의 예외라고 할까요? 아까 유엔협약 관련해서 뭐 예외 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그에 기초해서 독립성 원칙의 예외 이거는 이제 지급 거절이 정당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보증은 본인과 수익자 간의 기본 계약이나 보증인과 본인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독립된다. 또한 간접보증에 의해서 역보증은 보증인과 수익자 간의 보증 관계나 역보증과 보증인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도 독립된다. 상업신용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보증의 경우에도 이러한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흔히 인정되는 것이 수익자의 기망이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상업신용장하고는 매우 비슷해요. 뭐 거의 대부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기망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기본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였음을 알면서도 수익자가 기망적 방법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자에 관한 유엔협약은 수익자에 의한 기망적인 지급 요구나 지급 요구의 남용에 법원과 보증인의 대응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서 독립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유엔협약에 따르면 첫째, 서류가 진정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위조되었거나 둘째, 요구 또는 그를 지지하는 서류가 주장하는 근거에 할 때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셋째, 확약의 형태와 목적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요구가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 것 등의 사유가 명백하고 확실한 때 manifest and clear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는 독립보증의 보증인이나 보증신용장의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엔협약은 확약의 형태와 목적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요구가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예외 사유를 굉장히 자세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립보증이 보증하고자 하는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이 위험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둘째, 본인의 기본계약상 의무가 법원이나 준재판정부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경우. 셋째, 기본계약상 의무가 수익자를 만족시킬 정도로 이행된 것이 확실한 경우. 만족시킬 정도로 이행이 됐는데 뭐 보증금을 청구한달지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기본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수익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행되지 못한 것이 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수익자가 고의적 불법행위가 있다? 이러면은 보증금 지급 청구 예외가 됩니다. 간접보증에서 역보증에 기하여 지급 요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역보증의 수익자인 보증인이 보증의 수익자에게 악의로 지급한 경우, 그러니까 제1은행이 모든 그러한 사정을 다 알고도 아까 그 우리 고등법원 판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제1보증인이 그냥 자기 거래 은행이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이고 뭐 발주처는 뭐 사우디아 정부인가요? 무슨 왕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 등에는 역보증액에 의해서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엔협약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급을 막기 위하여 본인이나 지시 당사자가 법원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법원은 보증인을 청구하여 수익자가 지급받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유엔협약 제19조 1항에 규정된 기방적이거나 남용적인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력한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원어로는 strong ev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임시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임시조치를 구하는 자와 수익자와의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조치에 관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유엔협약은 법원의 임시조치가 유엔협약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와 불법적 목적으로 보증호 확약이 사용된 경우를 제하고는 허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독립보증의 의무이행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네, 최소화해야죠. 그러니까 은행보증 관련해서 이게 국제거래의 원활한 흐름 관점에서 이 예외 사유를 많이 인정할 수 없고요. 임시조치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 국수가 8개국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지금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거래법 제13주차 5회차 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주차 마지막 6회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